경찰관과 찬송가 오 헨리. 오늘 함께할 작품은 오 헨리의 단편 경찰관과 찬송가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과 변화를 느끼는 한 노숙자의 이야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메디슨 스퀘어 벤치에 앉은 소피는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다. 밤에 야생 거위들이 높이 울고 밍크코트를 입지 않은 여자들이 남편에게 다정해질 때, 그리고 소피가 공원 벤치에서 불안하게 움직일 때면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죽은 나뭇잎 하나가 소피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잭 프로스트가 보내는 신호였다. 잭 프로스트는 메디슨 스퀘어의 단골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다가와 겨울이 곧 올 것임을 미리 알려준다. 내거리 모퉁이마다 잭은 전야의 저택의 집사인 부풍에게 자신의 팻말을 건네주어 그곳 주민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소피는 다가오는 혹한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만의 독특한 방책을 마련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벤치에서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다. 소피의 겨울나기 계획은 크지 않았다. 그 계획에는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나 베수비오 안에서 느긋하게 들이우는 남부의 온화한 하늘 같은 것은 없었다. 그가 갈망한 것은 단지 섬에서 보내는 석 달, 확실한 식사와 잠자리, 그리고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하며 북풍과 파란 제복 경찰들로부터 안전한 곳에서의 석 달이었다. 수년간 관대한 블랙웰 가족의 집이 그의 겨울 거처였다. 더 운 좋은 뉴요커들이 매년 겨울 판비치와 리비에라행 티켓을 구입한 것처럼 소피도 매년 섬으로 향하는 소박한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다가왔다. 전날 밤 소피는 세 장의 안식일 신문을 코트 및 발목 위, 무릎 위에 두르고 고대 광장 분수 근처 벤치에서 잠을 잤지만 신문들은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그래서 섬은 소피 마음속에 크고 절실한 존재로 다가왔다. 그는 도시 빈곤층을 위해 마련된 자선 시선들을 경멸했다. 소피의 생각의 법은 박애보다 더 관대했다. 도시 곳곳에는 거주와 식사를 제공하는 수많은 공공기관과 자선시설들이 있었지만 소피의 자존심 높은 정신에게 자선은 짐과 같았다. 돈으로 갚지 않으면 자선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마다 영혼의 굴욕을 치러야 했다. 카이사르에게 브루투스가 있었듯이 모든 자선의 침대에는 목욕의 대가가 있었고 모든 빵 한 덩어리에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신문이 따랐다.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는 편이 나았다. 법은 규칙적으로 운영되지만 신사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소피는 섬으로 가기로 결심하자마자 곧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가장 즐거운 방법은 근사한 고급 식당에서 호화롭게 식사한 뒤 파산을 선언하고는 조용히 소리 없이 경찰에게 넘겨지는 것이었다. 알맞은 재판관이 나머지 일을 맡아줄 것이다. 소피는 벤치에서 일어나 광장을 지나 평평한 아스팔트 바다를 가로질러 걸었다. 그곳은 브로드웨이와 피프스 애비뉴가 합쳐지는 곳이었다. 브로드웨이를 따라 걷다가 반짝이는 카페 앞에 멈춰 섰다. 포도주, 누에고치, 그리고 생명 그 자체에서 나온 가장 좋은 산물들이 매일 밤 이곳에 모였다. 소피는 자신감이 넘쳤다.
조끼 가장 아래 단추부터 위까지 모두 자신 있었다. 그는 면도를 마쳤고 코트도 단정했으며 추수감사절에 한 여성 교사가 선물한 깔끔한 검은 넥타이도 하고 있었다. 만약 식당 안에서 눈에 띄지 않고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성공은 그의 것이었다. 테이블 위로 보이는 부분은 웨이터의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다. 구운 오리 한 마리가 딱 맞겠다고 소피는 생각했다. 사블리 와인 한 병, 까망베르 치즈, 작은 커피 한 잔, 그리고 사과 한 개. 시간은 $1면 충분했다. 전체 비용이 너무 높지 않아 카페 주인이 화를 내지도 않을 것이고 고기 요리가 그를 채워주어 겨울 피난처로 가는 길을 기분 좋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소피가 식당 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총 지배인의 눈에 그저 해진 바지와 낡은 신발이 띄었다. 튼튼하고 능숙한 손들이 그를 재빨리 돌려 세워 조용히 인도로 옮겼고 위협받던 오리구이의 치욕스러운 운명을 막았다. 소피는 브로드웨이를 벗어났다. 그가 바라는 섬으로 가는 길이 미식가의 길은 아닌 듯 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식스 애비뉴 모퉁이에는 전기불빛이 켜진 교묘하게 진열된 상품들로 꾸며진 유리 진열장이 눈에 띄었다. 소피는 자갈을 하나 집어 들고 유리창을 깨뜨렸다. 사람들이 모퉁이를 돌아 달려 나왔고 경찰관이 앞장서 있었다. 소피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가만히 서서 그 빛나는 금빛 단추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걸 깨뜨린 사람 어디 있나요? 경찰관이 흥분한 목소리로 묻자 내가 그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고는 생각 안 해요? 소피는 약간은 비꼬면서도 행운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친근하게 말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소피를 용의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유리창을 깬 사람들은 보통 도망가기 때문이다. 경찰관은 블록 중간쯤에서 전차를 잡으려고 뛰는 남자를 발견하고 곤봉을 뽑아 추격에 나섰다. 소피는 마음속에 불쾌함을 아는 채 느릿느릿 걸어갔다. 그는 벌써 2번이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였다. 길 건너편에 소박한 식당 하나가 있었다. 푸짐하게 먹고 싶은 이들과 얇은 지갑을 가진 손님들이 찾는 곳이었다. 식기와 분위기는 투박했고 수프와 식탁보는 얇았다. 소피는 낡은 신발과 해진 바지를 이끌고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아 비프스테이크와 플랩잭, 도넛, 파이를 먹어 치웠다. 그리고는 웨이터에게 솔직히 말했다. 나 동전 한 입 없어. 자, 어서 경찰을 불러. 신사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웨이터는 버터케이크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와 맨해튼 칵테일의 체리처럼 반짝이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당신한텐 경찰 필요 없어. 이봐, 콘! 웨이터 2명이 소피를 잡아 차갑고 무정한 인도 위로 내던졌다. 그의 왼쪽 귀가 바닥에 닿을 만큼 정확하게. 소피는 목수의 자가 펼쳐지듯 마디마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옷의 먼지를 털어냈다. 체포는 여전히 장밋빛 꿈이었고 그 섬은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다. 2집 건너 약국 앞에 서 있던 경찰은 웃으며 길을 걸어 내려갔다. 소피는 다시 체포를 유도할 용기가 생기기까지 5블록을 걸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식은 죽 먹기라 부를 만한 기회가 눈앞에 있었다. 쇼윈도 앞에는 단정하고 호감 가는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면도컵과 잉크병 진열품을 생기 있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불과 2걸음 떨어진 곳에는 엄격한 인상의 거구 경찰관이 소화전에 기대에 서 있었다. 소피는 추하고 저주받은 추근대는 남자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희생자의 세련되고 우아한 외모, 그리고 성실한 경찰이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은 곧 자신의 팔을 붙잡는 기분 좋은 공식 손길을 느끼게 해줄 것이라 믿게 했다. 그 손길이야말로 아담하고 단단한 섬의 숙소로 안내해줄 터였다. 소피는 여성 선교사가 선물한 넥타이를 단정히 고쳐매고 오그라든 소매를 펼쳐내며 모자를 멋지게 비스듬히 눌렀었다. 그리고는 젊은 여성을 향해 슬그머니 다가갔다. 그는 그녀에게 눈짓을 보내고 갑자기 기침하고 엠엠거리며 웃기도 하고 희죽거리면서 뻔뻔하고 경멸스러운 추근대는 남자 대사를 거침없이 읊었다. 소피는 경찰관이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을 알아챘다. 젊은 여성은 몇 걸음 떨어져 진열된 면도기와 잉크병에 다시 시선을 돌렸다. 소피는 대담하게 그녀 옆으로 다가가 모자를 살짝 들며 말했다. 이봐, 베델리아. 내 뜰에서 같이 놀지 않을래? 경찰관은 여전히 소피를 지켜보고 있었다. 괴로워하는 젊은 여성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소피는 바로 그가 원하던 감옥으로 향하게 될 터였다. 그는 벌써 경찰서의 아늑한 온기를 느끼는 듯 상상했다. 그때 젊은 여성이 그를 바라보며 손을 뻗어 소피의 코트 소매를 잡았다. 물론이지, 마이크. 그녀가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거품 가득한 양동이로 날 불어주기만 하면. 경찰이 보고 있어서 늦게 말한 거야. 젊은 여성이 꼭 붙는 담쟁이 덩굴처럼 소피 곁을 따랐다. 그는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힌 경찰관 곁을 지나갔다. 그는 자유의 저주를 받은 듯 계속 풀려날 운명처럼 보였다. 다음 모퉁이에서 소피는 동행자를 밀쳐내고 달렸다. 그리고 밤이면 방탕한 거리와 마음, 맹세, 가사들이 어우러진 유흥가에 멈춰섰다. 모피를 입은 여성들과 두꺼운 외투를 걸친 남성들이 겨울 공기 속에서 쾌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소피를 덮쳤다. 자신이 어떤 끔찍한 마법에 걸려 체포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생각에 공포가 밀려왔다. 그러던 중 찬란한 극장 앞에서 호기롭게 쉬고 있던 또 다른 경찰관을 발견하고 즉시 무질서 행위라는 구실로 체포를 노렸다. 인도 위에서 소피는 거친 목소리로 취한 듯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고래고래 외치며 춤추고 울부짖고 미친 듯 소리쳐 온 거리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경찰관은 곤봉을 빙빙 돌리며 소피에게 등을 돌린 채 한 시민에게 말했다. 저 친구는 예일 대학 청년인데 하트포드 대학에 0점을 안겨주고 그걸 축하하는 중이에요. 시끄럽긴 해도 해는 없으니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낙담한 소피는 헛된 소란을 멈췄다. 도대체 경찰관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않는단 말인가? 그의 상상 속에서 섬은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낙원처럼 보였다. 차가운 바람을 막기 위해 그는 얇은 코트를 여몄다. 그러다 시각가게 안에서 잘 차려입은 한 남자가 흔들리는 조명 아래에서 시가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 남자는 들어올 때 문 옆에 비단 우산을 놓아두었다. 소피는 안으로 들어가 우산을 집어 들고 느릿하게 걸어 나갔다. 시가에 불을 붙이던 남자가 급히 그를 뒤따랐다.
내 우산이에요. 남자가 엄하게 말했다. 그래요? 정말요? 소피가 비웃으며 모욕을 더했다. 그럼 왜 경찰을 부르지 않죠? 내가 가져갔어요. 당신 우산이요. 왜 경찰을 안 부르나요? 저 모퉁이에 경찰이 서 있어요. 우산 주인은 걸음을 늦췄고 소피도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발을 맞췄다. 경찰관은 그 둘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물론이죠. 우산 주인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건 실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저도 만약 이게 당신 우산이라면 용서해 주세요. 오늘 아침 식당에서 주웠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당연히 내 거지. 소피가 억울하게 말했다. 전 우산 주인은 물러섰고 경찰관은 다가오는 트램 앞 길 건너편에서 망토를 두른 키 큰 금발 여성을 재빨리 도왔다. 소피는 공사로 파손된 길을 따라 동쪽으로 걸었다. 그는 화가 나서 우산을 공사 구멍에 내던졌다. 그는 헬멧을 쓰고 곤봉을 든 사람들을 향해 투덜거렸다. 자신은 붙잡히길 원했지만 그들은 자신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왕처럼 대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소피는 번잡함이 덜한 동쪽 대로에 이르러 메디슨 스퀘어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집이 공원 벤치일지라도 귀소 본능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소보다 조용한 한 모퉁이에서 소피는 멈춰 섰다. 그곳에는 고풍스럽고 삐뚤삐뚤하며 박공지붕을 가진 오래된 교회가 있었다. 보랏빛으로 물든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빛이 새어나왔고 아마도 오르간 연주자가 다가올 안식일 찬송가를 완벽히 연주하기 위해 건반을 연습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음악이 소피의 귀를 사로잡았고 그는 철제 울타리에 굽이치는 모양 앞에 멈춰 선 채 매혹되었다. 달이 머리 위에서 빛나고 평화로웠다. 차량과 보행자는 드물었고 처마 밑에는 참새들이 졸린 듯 지저귀었다. 잠시 동안 이 장면은 시골 교회 묘지처럼 보였다. 그리고 오르간 연주자가 연주하는 찬송가는 소피를 쇠 난간에 붙들어 맸다. 그는 한때 자신의 삶에 어머니와 장미, 야망과 친구들, 순수한 생각과 단정한 옷깃이 존재했던 시절에 그 찬송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피의 수용적인 마음 상태와 오래된 교회 주변의 여러 영향이 그의 영혼에 갑작스럽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빠져버린 구덩이, 타락한 나날들, 부끄러운 욕망, 죽은 희망, 망가진 능력, 그리고 비열한 동기들로 이루어진 자신의 존재를 재빨리 공포 속에서 바라보았다. 잠시만에 그의 마음은 이 새로운 기분에 짜릿하게 반응했다. 즉각적이고 강렬한 충동이 그를 절망적인 운명과 싸우게 했다. 그는 자신을 수렁에서 끌어올릴 것이며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사람이 될 것이고 자신을 지배한 악을 정복할 것이다. 아직 시간은 있었고 그는 비교적 젊었다. 오래된 열망을 되살려 흔들림 없이 그것을 추구할 것이다. 그 엄숙하지만 부드러운 오르간 소리는 그의 마음속에 혁명을 일으켰다. 내일 그는 북적이는 도심 지역에 가서 일을 찾을 것이다. 모피 수입업자가 한때 그에게 운전사 자리를 제안한 적이 있다. 내일 그를 찾아가 그 자리를 부탁할 것이다. 그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그때 소피는 누군가가 자신의 팔에 손을 얹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다가 한 경찰관의 넓은 얼굴을 마주보았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경찰관이 물었다. 아무것도요. 소피가 대답했다. 그럼 따라오시죠. 경찰관이 말했다. 다음 날 아침, 경찰 법원에서 판사가 말했다. 섬에서 3개월형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오 헨리의 경찰관과 찬송가였습니다. 낭독하는 밤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